자꾸 전략을 바꾸면은 예. 뭔가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전략을 언제 바꿔야 될지? 네. 그러니까 바꿔도 괜찮을지? 네. 왜냐면 이거 전략을 한번 선택했으면 좀 오래 가져가야 네. 뭔가 그 수익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바꿨는데 한 6개월 뒤에 또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은가요? 네, 그럼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엑셀표에 띄워 놓으신 게 딱 보니까 동적자산 배분 믹스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럼 40% 정도 투자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방법이 그 10개인가 12개 동적자산 배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가장 높았던 3개 전략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동적자산 배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쵸. 제가 이제 그 전략을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 끝부분에 냈어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MDD가 뭐 5, 6%인가 1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해서 넣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12월에는 보면은 여기 DA랑 GTA랑 종합적 모멘텀을 쓰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DA가 ETF 6개 투자를 하고 GTA가 그 2개 플러스 현금 60% 그리고 종합적 모멘텀은 현금에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2월 포트폴리오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12월에 주식이 한번 뻑 얼어 터진 다음에 이제 1월에 가니까 비중을 엄청 줄였죠.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전략이 DA, GTA, VA로 바뀌었고 지금 얘네들이 되게 단순화됐네요. DA랑 VA는 100% 현금이고 GTA는 그 스파이와 이파만 이제 각각 아니네. 이파만 20%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정말 1월에 또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전략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종목들도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그죠? 사실 이제 저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DA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ETF 6개가 있고, 그게 이제 매사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증나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안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제 되게 부지런하고,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되게 좋은 전략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막 뭐 살려고 하는데, 여기, 환자 2명이 지금 또 쓰러졌습니다. 하면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밤에도 근무하시죠, 그러면 거기서. 그쵸. 거의 1년 동안 그 상주하시네, 병원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전략이 살짝 좀 덜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리밸런싱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제가 최근 책에서 나온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 자산 배분을 하되, 거기 있는 주식 비중만 퀀트로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책에서는 뭐 분기 리밸런싱이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그냥 10월만 4월만 한 2번만 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럼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게으른 이제 포트폴리오. 딱 1년에 2번만 리밸런싱하고, 이제 손절익절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6개월 가가지고, 이거 또 돈 벌었네? 이번에도 벌었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쓰시는 그 동적자산 배분은 너무 액션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자체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적자산 배분을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그거를 여쭤보셨는데 네. 솔직히 저도 그냥 이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전략을 찾아봐요.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가 이게 아쉽게도 유료거든요. 이제 유료인데 여기 전략에 들어가면요, 여기 그 전략들이 한 7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전략이 이렇게 70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나온 이 BAA 그 공격형 전략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쭉이 나와요. 여기 백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이제 여기 메인 통계들이 나오고 이제 MDD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월별 데이터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거인의 포트폴리오 쓸 때 여기서 이 내용을 토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툴이 또 있냐 하면은 여기서 그 전략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 바꾼다고 치고 뭐 예를 보면은 요 전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올레드 50% 뭐 BA 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섞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되게 뭐 복잡하게 많이 섞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올레더의 50% BA 50%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없애버리면 되구나, 이게. 그지. 없애. 그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OLED 50, BA 50,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다오하면은,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연봉이 14% 벌었고, MDD는 뭐, 몇 프로야? 10%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저도 사실 요거를 보면서 이제 동조자산 배분 백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또 2대 주주로 있는 이제 요 콘터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전략이 없는데 아마 이제 이번 달 내로 소위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전략 같은 전략들 여기 다 갖다 붙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이 Allocate Smartly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직접 ETF를 바꿔 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BA라는 전략은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전략으로만 백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콘터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듀얼 모멘텀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ETF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ETF, 한국에 있는 모든 ETF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동적자산 배분이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가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파이와 이화 대신에 뭐 소형 가치 전략, 이런 대형주 수급 전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되 장이 안 좋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현금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도가 좀 높은 동서자산 배분 백테스트가 콘텐츠에서 조만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또 교묘한 홍보. 네, 좋았어. 네. 그러면은 여기에 40%고 나머지 60%는 그럼 뭐 하세요? 60%가 그 퀀트 스터디에서 같이 제가 직접 백테스트를 하고 짜는 퀀트 전략이고 그 중에 이제 40%만 들어간 상태고 20%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성장 가치 소형주 전략. 성장 가치 소형주 전략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전략이네요. 네. 783번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슈가 진짜 이제 그거네요. 사실 2월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한가하시는데 3월부터 이제 엄청나게 바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기획이 얼추 어떻게 되세요? 그때부터 병원에 가시면? 그때부터는 뭐 3년 동안 계속 바쁘게 일을 할 예정이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3년 정도는 퀀트 플러스 동적 자산 배분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동적 자산 배분을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걸로 돌려야 될지. 근데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보다는 좀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고 그 이상으로는 제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이게 올레더에서 저기 주식 비중을 이제 퀀트로 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그래도 이제 연봉 수익이 한 15% 이상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DD도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10% 먼저리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특히 이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좀 더 한가하시면은 저도 지금 그냥 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경험상 이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왜 농담으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월급 준 날이 금방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리베레이션 날짜가 진짜 되게 금방 오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때 하필 진짜 병원에서 들어오기 바쁘다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게 사실 또 한두 번 이제 중간에 깨지고 안 되면은 결국은 전략이 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슬로우한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동적 자산 배분을 일부러 바쁜 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아예 게으른 전략으로 가버리면은 포트폴리오 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손을 아예 놔버릴까봐 일부러 제 자신을 좀 공부를 계속 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바쁜 전략으로 한 건데. 그죠.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공부에 투입할 시간이 많으면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듣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인터 레지던스를 되게 바쁘다 이런 거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할 때 이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만 거래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를 별로 잘 안 본다는 건 오히려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본다고 오르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본다고 안 오른 것도 아니고요. 네. 뭐 동적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뭐 어떤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왜냐면 이게 전략을 2개 정도만 짜도 MDD는 충분히 내려가요. 그게 뭐 전략을 뭐 4개, 5개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MD가 엄청 더 줄어들어갈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게으른 거랑 바쁜 거 2개를 결합한다면 게으른 거는 저는 LA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레타 주기지. 여기 쭉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레타 주기. 얘가 이제 얘가 50이고. 네. 그럼 이제 빠른 건 어떤 게 좋으세요? 빠른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 BA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다 캐러시가 만든 전략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PA로 시작해서 이제 VA랑 DA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이 아저씨가 그 다음에 좀 이제 게으른 전략인 LA를 만들어내죠. 여기까지 책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BA라는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BA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빠른 전략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것도 해보죠. 50대 50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니? 이것도 15.0에 9.5 정도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LA를 하다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요번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이제 그 LA라는 게 진짜 너무 정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원래 전략 설계상으로는 이제 75%는 픽스이고, 나머지 25%를 나스닥이랑 현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늘 길에 나스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주식 비중이 높은 영국 포트폴리오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마음이 좀 덜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해도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15대 9.5.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쓰는 것보다 그냥 얼추 무엇이라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1% 2% 더 벌기 위해서 뭐 엄청 공부해가지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얼추 뭐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하기. 중간에 실천을 안 해가지고 다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 전략으로 2달 정도만 했는데 이제 엄청 빡세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만약에 전략을 바꾸면은 자꾸 전략을 바꾸면은 뭔가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략을 언제 바꿔야 될지? 그러니까 바꿔도 괜찮을지? 왜냐면 이거 전략을 한번 선택했으면은 좀 오래 가져가야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바꿨는데 한 6개월 뒤에 또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 그 전략을 쓰는 타임 프레임을 일단 잡아놓는데 저는 보통은 6개월 정도로 잡아놔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일단 무조건 이제 하늘이 흔들리든 말든 이 전략만 무조건 쓰는 걸로 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고민을 해보죠. 이제 이러면 이제 그 기간이 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하면은 그 6개월 동안 무조건 요거만 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하니까 그럼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떤 전략을 써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지금 쓰는 게 얼추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그거를 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전략을 바꾸고 그 또 6개월 동안에 그거 안 건드리는 식으로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BA라는 전략이 이제 새로운 전략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 논리적으로 무조건 예를 들면 V는 D보다 나아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도 안 바꾸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면 지금 똑같은 사람이 만든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굳이 그 올드 버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정해놓은 그 타임 프레임에서는 전략을 안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원숭이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면 별 잡생각이 다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리밸런싱 하시면서 요번에 ESOP 하시면서 짜증났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손실 났을 테니까 거기에는 12월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게 한 67불에서 65불 떨어져. 저도 알아요. 저도 똑같이 했으니까 이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게 돌아가는 중간에도 전략을 바꾸면 좋겠다는 의욕이 사실 되게 많이 생겨요. 이게 원래. 근데 그것까지 다 이제 일일이 바꾸게 되면은 소위 이제 포트폴리오가 원숭이 포트폴리오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타임 프레임은 지키되 이제 그 내에 이제 그 철저히 6개월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옮기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10년 동안 VA를만 쓰라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VA 후에 BA라는 후속 전략이 나왔는데 왜 굳이 10년 동안 VA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혹시 다른 뭐 질문 없으실까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동적 자산 배분 2개의 전략으로 결합해서 갈지 아니면 무작정 따라하기 그 책에 나온 그 올웨더에서 주식 비중만 퀀트로 갈지 그 2개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까요? 아마 저기 그 올레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솔직히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알 수 없는 거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게 티가 잘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예를 들면은 이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데 갑자기 또 달러화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부스팅을 받기 때문에 진짜 뭐 1년, 3년, 5년 타임 프레임으로 뭐 무조건 저 올레더 전략이 얘보다 나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솔직히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그 원래도 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요것도 전략이 2개로 축소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뭔가 할 건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올웨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투자자 A라고 하면은 둘 다 괜찮다고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그 병원에서 굉장히 바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쓰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저도 사실은. 그때 물론 3년 후에 나와가지고 좀 더 한가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고민할 수가 있죠. 그냥 이거 계속 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 아니면 또 반반으로 할 수 있고요, 그때는. 그리고 코인 쪽도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 코인은 저는 이제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다 따사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코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인이 몇 개가 있냐? 지금 세상에 코인이 22,309개가 있다고 하네요. 시가총액 얼마야? 그 한 1조 불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다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이제 일봉이거든요. 요거를 긁어가지고 계산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변동성 돌파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여쭤보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루의 변동폭이 이게 얼마야, 이게? 한, 로우 하이니까 한 뭐, 600불이라고 치면은 여기, 그러니까 21,360에서 2700이면 600불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가가, 여기 21,160이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 300불 정도 더 오르면은, 이제 돌파 매수를 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종가에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이제 보시면은, 요 고가가 이 전날 종가 뭐 플러스 300불 이상으로 올라갔으면은, 그날 이제 매수가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 가격에 사서 요 가격에 파는 식으로 국제 백테스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인 쪽은 이제 특히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이게 그 백테스트와 실제 수익의 괴리가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제 0.2% 정도 수수료를 내고 이제 무조건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하면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에 못 사고 이러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크게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사고 싶은 거는 뭐 21,500불이었는데 실제로 사는 가격이 21,600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가격에 못 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특히 자동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엑세큐션,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 매도를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의외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럼 보스를 사가지고 21,500을 할 때 내가 이제 지정한 그만큼을 무조건 사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기 전략을 자동 매매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이게. 그 가계 체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봇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그런 사이트 그거를 대신 해주는 사이트에서 하면은 좀 더 잘. 그래 콘텐츠 이것도 했네요. 이거 한번 알았어. 그 이제 지금은 저기 이제 코인 젠포트라는 게 있어요. 저기 뉴지스톡에서 하는 거. 이제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거긴 안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는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투자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 올웨더로 아무래도 바꿀 것 같고 무작정 따라하기 펀드 투자 오호 그렇게 해서 일단은 4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너스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기 그게 그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콘텐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요번에 새로운 팩터들이 나왔는데 보면요 여기 이
그 기관 순매수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어마무시한 팩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대표가 이미 이제 이건 본인은 직접 불려봤는데 네. 아직은 지금 이게 죽어 있네요, 그 팩터들이. 이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살아날 거거든요. 이제 요거 이제 기관 순매수 대금이 높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월간 리밸런싱 이게 부작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 예를 들면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랑 섞으면 아마 시너지가 꽤 잘 날 거예요. 네. 여긴 대형주도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전략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절대로 개인 순매수 대금이 높은 거 사면 큰일 나요, 그거는. 네. 그건 이제 망한 길. 그러면 이 팩터를 쓸 때는 이거를 낮은 걸로. 맞아. 오히려 반대로 쓰면은 꽤 잘 재밌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최근에 많이 판 거는 꽤 괜찮게 나오고 기관이 많이 산 거는 좋고요. 외국인은 뭐 중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드디어.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이랑 백테스팅까지 저자님이랑 같이 해보셨어요. 혹시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제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제 전략을 짜서 들어갔던 거긴 하지만 이게 한 2달 정도 해보니까 내가 짰던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를 계속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일단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기본기가 벌써 탄탄하시고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전략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100점에 거의 근접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라이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좀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략 자체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바쁠 때는 이 전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건 보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바빠시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만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지. 전략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저자님께서 내리시는 점수는 100점 중에 몇 점이실까요? 사실 뭐 그래도 98, 99는 가야죠. 왜냐면 이제 사실 뭐 그것까지 사실 다 생각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그 본인의 라이프 뭐 체인지부터 뭐 생활 패턴 이런 것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죠. 네, 저도 뭐 당연히 책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제너럴하게 쓴 거고요. 그쵸, 그쵸. 무작다 이 프로그램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저는 정말 추천하고 사실 처음에 망설였던 거는 제 전략이 약간 어디 공개하기 좀 부끄러운 부족한 전략이잖아요. 이거 엄청 좋은 생각이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부족하더라도 확실히 좀 그거를 직면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엄청 추천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로 저희 다 같이 제가 작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예 하고 끝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작다 예.